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뭐 워낙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과연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좀 조용히 있다가 저기 사저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문제는 그 사저 양산 사저가 지금 난리 법석이네요. 그렇죠. 사저도 나는 이게 문재인이가 국민한테 진짜 이거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사저 땅 살 때 10년간 농사 졌다고 했잖아요. 그것부터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농지법도 위반하고. 근데 10년 농사 졌는데 사저 짓는 마을에서 오지 말라고 현수막 붙였겠어요? 10년 농사 졌으면 거기 사람들 이장 나가도 될 거예요. 이장 나가도. 근데 갑자기 온 거니까. 그리고 또 막 공사판이 엄청나게 컸는가 봐요.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고 앞으로도 계속 와글와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문이 있던 데가 하북면인데 지금 짓는 데는 평산마을, 원래 매곡마을인데 지금 옮겨서 평산마을로 거기서 짓는데요. 거기가 기존에 있던 살던 매곡마을은 경호동 짓기가 땅이 좀 적대요. 아니 근데 거기도 대저택 아니었습니까? 뭐 거기도 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뭐 땅이 좁다는데 지금 YS 상도동 저희도 또 취재하냐고 덜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경호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아주 협소한 땅입니다. DJ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교동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경호동 짓고 그 지금 현재 양산 사저 그 매곡마을에 있는 거기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옆에 좀 양해를 받으면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뭐 땅이 없겠습니까? 경호동은 얼마나 크게 짓나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적당히 그냥 살만하고 소탈하게 이렇게 지으면 되잖아요. 너무 크게 짓고 지금 뭐 동네 뭐 굴삭기부터 뭐 다 동원해서 땅 파고 또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또 벌써 와 있대요. 그러니까 동네가 시끌시끌하니까 야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저렇게 현수막 붙인 거죠. 그러니까 문으로 봐서는 이거 아픈 거예요. 10년간 농사 졌다고 뻥을 쳐놨는데 지난번에 야당 의원한테는 SNS에다 남겼잖아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거야말로 좀 쪼잔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니, 우선 거기에 평화롭게 사는 그런 지역에 가서 대통령 사저가 들어오고 경호동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는 좀 뭔가 좀 깔끔한 측면도 있을 거고 또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면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지역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좀 하면서 양해도 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고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좀 양해가 되고 뭔가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저를 너무 크게 짓는다. 두 번째는 소통을 안 한다. 지금 백신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문은 소통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사과 일치 안 하잖아요. 백신 국민 5%밖에 안 맞아도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저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그냥 옳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냐? 아니 우리 국민들이 요새 배우 윤여정 선생을 왜 좋아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서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페이소스가 있잖아요. 오늘 어느 신문에 아주 칼럼을 잘 썼대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혼자만 밥 먹고 친구들도 잘 안 사귀고 소통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대통령 돼갖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해나간다. 국제사회 가면은 회의 빨리 안 끝나나 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니까. 윤여정 봐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영어로 유머도 구사하는데 고급 영어도 아니거든요. 그 제가 이름 붙이면 생계형 영어예요. 미국에서 그 남편 바람나서 나가고 애도 둘 먹여 살리라니까 별 굳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생계형 영어인데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대통령 출신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니까.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문하고 밥 먹었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는 동안에 얼굴 표정을 보니까 문 표정을 보니까 빨리 밥 먹는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표정이 역려가 돼요.
사람 만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다 관심 없고 그냥 빨리 임기 끝나서 양산 내려갈 생각만 그득하대요. 아니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 새로 당선돼 왔는데 두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또 코스 요리인데 1시간 15분뿐이 안 걸렸다는 것은 대충 의전하고 밥 그렇죠. 먹고 그냥 해졌다 그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뻔한 얘기죠. 지금 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라든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런 얘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문재인 답변은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 두 가지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좋아요. 거기에 플러스 국익이 있어야죠. 국익.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전쟁이 붙었는데 총사령관이 삼성 회장이잖아요. 그걸 가둬놓고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익을 놓고 어떨 때는 국민의 뜻에 거슬러서도 사면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저렇게 대통령이 국민 여론만 보고 하려면은 차라리 컴퓨터를 대통령 시키는 게 나아요. 오히려 낫죠. 예, 그냥 기계는 장난 안 칠 거 아니에요. 예, 인공지능 대통령. 그러면 꼼수도 안 부리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저도 평산마을에서 이 프레카드를 걸어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고 뭐 이러니까 공사도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살던 매곡마을에서는 대통령님 여기 와서 사십시다 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평산마을로 가는 거 평산에서는 아니 여기는 고향도 아니고 원래 살던 데도 그렇죠. 살지 왜 오냐 이거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졌지만 그거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이고 살던 집이죠. 봉화마을이고. 봉화마을에 원래 살던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은 매곡마을로 가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경호동 지을 터가 부족하다는데 뭐 저희들이 보면은 그냥 거기서 농사 뭐 지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로 텃밭도 크게 있고 그러더구만. 그것도 기존에 사는 사람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저게. 예? 경호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문 가족들 보면은 약간 저 염치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아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냥 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꼭 공모해가지고 지원금 받고 딸은 또 저 태국까지 가서 또 저렇게 그 태국 가서 조용히 있으면 괜찮죠. 그렇죠. 저렇게 피해를 끼치고 또 저는 무슨 양평동에다가 그 다세대 주택 사가지고 그렇죠. 얼마죠? 1억 얼마를 또 차익을 남겨먹었잖아요. 그 예. 사이에도. 사저도 저렇게 이 민폐를 끼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국민들 앞에 이게 소상하게 있는 거 얘기하고 나 진짜 양산 퇴직하고 10개월 후에 가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의 이 양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저렇게까지 입 싹 닫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쪼잔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지 참 그렇습니다. 사저 문제까지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근심 걱정을 끼쳐요. 대통령에서부터 그 가족 모두가. 하다못해 무슨 천암인가요? 거기도 또 성남시에도 뭐 40몇 억인가 또 보상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요새 새로운 영화가 나왔잖아요. 문로남불. 내로남불이 아니라 문로남불. 문이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아니 청와대에서 떠나는 사람들 식사 5명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죠. 지금 코로나 방역 지침 어겼는데 근데 자기네는 만찬이라 괜찮대요. 그러면 공무라는 거예요? 공무? 국민이 하면은 회식이고 자기네는 만찬인가요? 문만 회 이렇게 되겠네요. 일반인이 하면 회식이고 문재인이 하면은 만찬이래요. 만찬은 공식적인 회의의 연장이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는 회의의 연장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건 톡 떨어지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참 떠나는 사람 뭐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려다 보니까 5명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국민들한테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한마디 되는데 우리는 만찬이라 괜찮대요. 정말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어떤 기대와 희망을 주기는커녕
근심과 걱정 덩어리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11개월이 남아 있어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참 정말 불행한 일인데요. 또 하나 좀 쪼잔한 일이 그 보수단체 성향의 그런 시민이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예.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좀 비난한다 할까? 예. 과거 그 선대들이 예. 일제시대 무슨 직책을 가졌고 어떤 친일 행각을 네. 했는지 그걸 좀 이렇게 전단을 만들어서 뿌린 네. 것 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 끝내 아,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까지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김정식 씨라고 예. 지금 3년째, 지금 34살밖에 안 돼요. 청년이에요. 예. 3년째 하여튼 뭐 휴대폰 뺏겨서 그 포렌식 당하고 10여 차례 경찰 가서 조사받고 하다가 3년째 하다가 지금 모욕죄로 지금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죠, 검찰에. 아니 이게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대들이 이런 일을 네. 했었다. 그렇죠. 그거 좀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문제는 못 살게 뭐냐면 봅니까? 지금 모욕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됐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아 그렇군요. 누군가는 고발을 한 거예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고발한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네. 직접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법률 대리인이 대리인이었거나. 이게 법률 네. 대리인 뭐 청와대 누구 네. 무슨 법무비서관이라든가 네. 뭐 그랬나요? 그러니까 뭐는 평소에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비판하고 욕설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참을 만한 내가 자세가 돼 있다. 그렇게 또 근데 비판하라고 자기 그랬잖아요. 조금 비난했다고 저렇게까지 고통을 주냔 말이에요. 지금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뭐 DJ, YS 때는 대통령 풍자하는 개그 프로가 많았어요. 예. 지금 대통령 풍자하는 개그 있습니까? 사라져버렸잖아요. 설 수가 없어요. 예. 그 모욕죄로 저렇게 친고죄로 저렇게 청년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신발 열사장 그게 생각이 납니다. 신발 예. 좀 투척했다 해가지고 끝끝내 잡아넣지 않습니까? 예, 정창옥 씨라고, 예. 예, 그 신발, 2020년 작년 7월 16일 날 국회 앞에서 신발을 또 대통령 뭐 어디 맞은 것도 아니에요. 부근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항이 아니라고 좀 예. 던졌겠죠. 그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거든요. 근데 참 경찰들이 8.15 집회 때 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경찰관 폭행했다고 그냥 가는 사람을 갑자기 둘러싸서 그 구속시켜 버렸어요. 아니 보니까 무슨 팔이 다쳐갖고 기부스까지 한 사람이더구만. 그 사람이 무슨 경찰을 네. 폭행을 했어요. 예. 그 사람이 여태까지 감옥살이 하다가 2월 말에 뭐 그 6개월 구속 만료로 나오는데 판사가 또 그걸 연장을 시켜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구속을 연장시켜서 더 살았어요. 예. 그 신혁재 판사라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웃깁니다. 나는 풀어주고 싶은데 예. 전임 판사가 구속영장을 다 만들어 놓고 갔다. 그래서 넌 좀 빵에 좀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까지 쪼잔하게 보복을 합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난 이런 거 보면은 참 문이라는 사람이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리고 반대표현한테는 저렇게 가혹하냐. 또 하나는 관용의 정신이 저렇게 없냐. 관용, 네. 포용은 정 그렇죠. 본인은 지금 네. 올해 국정 목표를 무슨 포용인가 그런 것도 내걸었어요. 남을 인정하고 폭넓게 안아주는 게 관용이고 포용이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지금도 적폐청산 타령하고 모든 건 남 탓하는 이 정권이 이게 올바른 정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학에다가 비판하는 대자보 붙였다고 대학에서도 뭐 처벌 필요 없다 아무 피해 없다 그러면 또 끝까지 또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리고 전에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지하철 입구에서 무슨 비판하는 그런 전단을 좀 뿌렸다고 뭐 60대인가 50대 되는 아주머니를 그냥 수갑을 채워갖고 경찰이 끌고 가고 그러더구만. 이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너그러움. 공자가 말한 거 서라는 말, 그 서. 예? 남을 인정해주고 그 똑같이 대하는 마음.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요새 이렇게 서울시장
다시 하는 걸 보면서 1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그 기간에 정말 많은 내적 그런 성숙 기간을 가졌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네. 입장에서는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와 관련된 문제. 네. 거기서 가장 핵심은 생태탕하고 페라감 아니니까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김어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상 김어준이가 박영선 선대본부장을 그렇죠, 했다 할 선대본부. 정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김어준에 대해서 그냥 당장이라도 내칠 것 같은 물론 뭐 인사권이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만 네. 그래도 교통방송의 예산의 70%인가 뭐 400억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왜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그런데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포용하면서 이끌어가는 거 보고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 오면 낫겠다고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저는 이 TBS 교통방송이 저렇게 정치 쪽에 한쪽 편을 들어서서 저렇게 어용 삐라 방송처럼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정치적으로 지금 거의 집권당 그 친위 방송인데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걸 자르면 또 지금 정권 쪽에서는 또 언론 탄압이라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TBS는 사실 언론도 아닙니다. 교통방송이지 이거 보도 기능이 없는데 또 그런 역풍이 있으니까 아예 그 오세훈 시장이 보고도 안 받는다.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냥 김어준 계속 떠들게 놔두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환멸을 느끼게. 예. 그리고 서울시장이 네. 일개 뭐 방송 그렇죠. 그것도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하고 맞상대해서 싸운다는 모양새도 그렇죠. 안 좋으려니와 오히려 가만 놔두는 게 저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오세훈 시장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해갖고 오히려 좀 그렇죠. 교통방송이 매는 거 아니에요? 교통방송이 전전긍긍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언론인입니까? 저는 언론인이라고 그런 안 봐요. 사람이 무슨 그냥 언론인? 정권 나팔수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용민이라고 평화나무 이사장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뭐 한 이쪽 무리들이죠. 그 오세훈 시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잖아요. 네. 예산 선거운동 과정에서 TBS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는가 봐요.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단은 그 각하가 됐죠. 경찰에서 예. 예. 그럴 정도로 오히려 자칫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병진 교수라고 친문 인사거든요. 경희대 교수죠. 네,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가서 강연하면서 그랬잖아요. 김어준 좀 제발 좀 말려라. 그게 나대지 말라 그 아니, 얘기죠. 그게 오히려 정권의 손해라 이거죠. 예. 국민이 볼 때는 아주 이 혐오스럽고 역겨운 거죠. 아니 그 머리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또 책상 큰데 가운데 앉고 그 출연자는 저 끝에 저는 어떻게 시진핑 그 어전 같다는 생각 들어요. 예. 데리다 놓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여당 실세들은 거기 가서 쩔쩔매고. 예. 장관 무슨 수석이라는 사람이 거기 쪼그려 앉아갖고 김어준의 예. 이해찬도 거기 나와서 교시 헛소리, 듣고 앉아있죠. 헛소리 많이 했잖아요. 교시 듣고 앉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 참말로.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딜레마거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재건축 또 방역 문제 또 광화문 그 다시 조성하는 문제 이거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또 뒤집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역풍이 불거든요. 재건축 만지면은 확 오르면은 지금 정권에서 다 뒤집어 씌울 거예요 오세훈 시장한테. 집값 오른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오세훈 예. 시장 때문에 오른다고. 지금 뒤집어 방역 이거 엉터리거든요. 정치 방역이에요. 이거 문제 많은데 조금 바꿨다가는 또 오세훈한테 뒤집어 씌울 거예요. 예? 광화문도 그럴 거예요. 그럴 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차근차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차분히 가는 거. 저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경륜이 있고 판단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네. 정말 내공을 많이 쌓은 예. 것 같아요. 옛날에 선비들 제대로 된 그런 선비들은 국가에 봉사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물러나서는 가서 자기 실력을 기르는 그렇죠.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죠. 이 운동권 세력들은 그냥 한 번 잡으면 마르고 닳도록 지금 해먹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공부를 안 해갖고 공부 하나 대가리가 텅텅 비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멍청하다고 이렇게 대권 주자한테 욕까지 했던데. 그러니까 하는 짓이 멍청하잖아요. 진중권 지금 교수가 부동산이 왔다고 뭐가 잘못됐는지
백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밀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텅텅 빈 거죠. 이 군자는 신독이라는 말입니다. 신독. 혼자 있을 때도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삼가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신독. 지금 586한테는 이 겸허함, 예? 이런 자세가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의 방법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이제 뭐 벌써 임기도 이제 내년 뭐 봄이면 끝나는데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에 네. 대해서 뭐 구조 개편 작업을 네. 전임 시장 때부터 만들어갖고 네. 시장 직무대행이 밀어붙였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을 해서 그걸 원위치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400억이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완전히 무산시켜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개선 방안을 다 마련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월대인가요? 그것도 그렇죠. 제대로 좀 만들고 그렇죠. 하면서 지금의 구조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또 그렇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그게 옳을 것 같다.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아니 문재인도 탈원전 그 잘못했으면은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판단 미스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 번 경험은 무조건 고예요. 그게 낙관 불입이야.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하나만 입력이 되면은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8만 대장경보다 더 왜 머리가 텅 비었으니까 하나만 오면은 8만 대장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성경보다 더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골수 정치가 되는 거죠. 저는 오세훈 시장 책상 하나 바뀐 것만 해도 저는 큰 거라고 봅니다. 예. 박원순 시장 때 보면은 책상에 읽지도 않는 책 잔뜩 사놓고 뭐 일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지금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시장이 뭐 책상에다 뭘 이렇게 너저지분하게 해놔요. 예. 그렇습니다. 네.